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 답정너 만나봅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기무사가 대통령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했다는 건데 먼저 회견을 연 이 군 인권센터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군 인권센터 요즘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요. 네. 얼마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조직이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갑자기 공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만 군인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 어렵죠. 예.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있다는 자체를 저희들 잘 모르고 있었고 일단 인권운동가인 임태훈 씨가 설립을 한 단체고요. 네. 시작을 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꽤나 오래된 사이인데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조금 알려지지 않다가 계속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특히나 최근 기무사 관련돼서 내부 문건들을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조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신용이 관계가 쌓여가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많은 제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군인이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어제도 지금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기무사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폭로를 해서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를 못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기무사 홈페이지에 봤더니 부대 임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대간첩,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 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을 좀 많이 벗어났다. 범위의 활동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기무사가 어떤 일들을 저지른 거죠? 일단 기무사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방첩부대, 그러니까 첩이란 것은 첩보,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주적이니까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또 국내 정보를 잘 방어하면서 적군의 정보를 빼내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기무사가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병교육대대에 갔을 때도 기무사가 와서 이제 신병들을 마음껏 차출을 해가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양질의 병사들을 또 사병들을 많이 채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군대에서 첩보 임무를 맡는다. 이 자체가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뜻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많은 엘리트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재원들을 기무사가 이제 기무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정말 정예 정보 요원으로 양성을 시킵니다. 예산도 아낌없이 드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대북 관련 정보들, 군사 정보들을 모으고 또 각 부대에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각 부대에 있는 정보를 모으는 일이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군대에서 이제 승진이 있을 때 네. 인사 관련된 자료를 정식 계통으로도 모으지만 기무부대의 기무장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매우 중요하게 씁니다. 네. 그래서 부대 내에서 계급이 낮더라도 기무장교가 있으면 그 기무장교가 바로 그 직속 상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상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무부대로 적어내는 평가서가 담당 사령관의
인사고과에 상당한 영향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어디 가서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기무장교들이고 기무사이고, 기무사는 또 이제 그런 기본 틀을 이용해서 부대 안팎의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갖고 있고, 어느 곳이나 그렇지만 특히나 21세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사실은 장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제 기무사가 워낙 조직도 타이트하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밖으로 정보가 셀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까지 수집을 했던 것이고요. 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폭로는 역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민정수석, 현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민정수석과 관련된 업무를 국방장관하고 논의를 한 것이 있는데, 국방장관이 군용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군용전화는 이제 군대 내에서 기무사가 감청이 가능하거든요. 또 첩보전이라는 것이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색출하는 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해 보면 감청 영장 같은 것 받았을 리 없고 그냥 국방부 장관이 하는 전화를 따서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감청을 했다. 이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기무사라는 곳이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본인의 지휘자인 군 통수권자와 또 다른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공공연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양심 고백이 이어지고 폭로가 나왔겠나. 이게 통상의 첩보하고 정보 수집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대통령하고 장관 사이에 국정 논의까지를 들었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보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기무사가 그냥 감청만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논의했다는 민정수석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 다른 데 흘린 것은 아닌지. 네.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감청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들여다봤을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없고요. 어쩌다가 군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무사로 채출되는 장교들, 군내 인재들을 기무학교를 통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양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완전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무사는 부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승진은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무사 대령이라 그러면 다른 부대 같으면 사실은 별단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무사이기 때문에 정보가 새지 않았던 것일 뿐인데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군부대 면회도 오고 군사보건 방청 오고 이제 군병원에 병문안 온 사람들까지의 모든 개인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사찰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적된 건수는 이제 수백만 건이 이른다는 것인데 이런 군사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들을 모아왔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이것을 과연 어디다 사용을 했을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무사 특활비가 200억 원이나 된다는 건데 60단위 기무부대라고 불리우는 이 전국 각지에 퍼져서 지역 정치인, 공무원들, 지역 유지들까지도 만나고 민간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왔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 긴밀한 정보들, 그리고 정치 정보들을 기무사가 계속 모아왔다는 것은 뭐 이거는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군인권센터가 어떤 사안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으로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일을 저질러 왔다면 전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이미 돼버린 상태가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라고 명령을 한 상태긴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의 혐의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컨대는 알자회라고 불리우는 하나회의 후신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군인들이 통치에게까지 손을 뻗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폭로가 이어진 것, 이것은 뭐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군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군대에 있고, 군 밖에서는 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묶여서 사람들이 진짜로 군대에서 어떤 일들을 논의하고 상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군 기무부대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혁신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저런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제출을 하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도 기무사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자회견 전문을 들여다보면 뭐 끔찍한데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뭐가 이유가 있으면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도 서슴지 않아왔다는 것. 지금 그럼 기무부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거는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나만 예를 들면 2016년 기무사가 대외비 문건으로 작성한 현안보고, 좌파단체 민주주의 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8월 25일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 방첩 활동과 무슨 상관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렇게 자세한 결과를 갖고 있다라면 이거 혹시 도청을 한 것은 아닌지, 해킹을 한 것은 아닌지, 네. 아니면 직접 프락지라고 하죠. 첩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내용을 받아 적게 한 것은 아닌지라고 저희 의심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방첩 활동은 도대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도 요원을 파견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해 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북한 간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거 뭐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많은 범죄 행위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첩보부대는 별도로 해서 독대도 받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는 자신들의 권력을 대통령을 도청해 가면서까지 마음대로 휘둘러 왔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같은 지휘검사까지 감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민간인 도감청 범위가 얼마나 클지 이제 짐작도 되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까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뿌리가 깊고 그리고 오래된 조직이고 군내에서 인맥으로 완전히 얽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끼리 끈끈한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군대 존재의 본질은 국가를 보위함에 있고 군 통수권자를 지휘를 받는 것이 기본인 건데, 기무사는 그 기본이 없이 자기 조직 보위에 골몰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감청이라는 그런 극악한 범죄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군 방첩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수사해야 될 단위가 있기 때문에 군 방첩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한 팀은 존재를 시켜야 하지만, 그 외에 기무사의 역할들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전부 다 군대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끊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결코 그냥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체 수순의 개혁도 지금은 필요하다. 군 방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여한 이유로라도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쿠데타를 포함해서 국가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고,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워야 한다는 생각, 전현직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해체 수준으로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무사 관련 소식 김성회 보좌관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